자, 정한아 너 얘기. 네. 어이 재밌는데? 저는 신정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이제 파킨슨 병이랑 이상운동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연구 조교수로 있는데요. 연구도 하고 이제 진료도 하고. 연구 조교수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돼? 나도 잘 몰라서. 단계가 따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이제 그 대학병에 계속 있으면 이렇게 이 호칭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뀔 거 아니야? 어떤 경로를 택하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네. 임상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진료 조교수, 임상 조교수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좀 기초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보통 대학교에서 부르는 그런 조교수 그냥 조교수. 근데 기초 쪽으로 간다는 건 환자를 안 볼 수도 있어. 근데 요즘 이렇게 의사과학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병행할 수 있는 좀 그런 길이 좀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그럼 나는 기초 쪽으로만 가겠다 그러면 신경과 이제 박사 레지던트까지 전문의까지 따고서도 환자를 안 보고 그냥 연구만 하는 교수들도 있었어.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고 이제 기초 교실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일부 시간 진료 조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연구랑 이런 걸 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셨죠. 박사를 물론 의사를 하면서도 딸 수 있지만 태욱이랑 저처럼 이렇게 대전 가가지고 정말 기초 연구에 풀타임으로 PhD를 이제 하면 그걸 이제 저희가 MD PhD, 그러니까 의사 과학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흉부외과 하루 일하고 3일 쉬는 그런 시스템이듯이 돼야 되는데. 네, 미국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약간 미국의 MD PhD는 어떻게 해? 진료랑 그 연구를 양립하나? 양립하죠. 그래서 이제 한 20% 시간을 진료를 하고 나머지 한 80% 시간은 연구를 하고 강의도 하나 그럼 강의도 하고. 미국은 아예 그렇게 딱 MD PhD를 위한 그런 직책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저도 그렇게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약간 요거는 좀 제대로 이렇게 잘 갖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찾고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튀어 받고 그럼 해가지고 너는 일주일에 진료도 며칠 보고 정도 며칠 하고 지금은 하루 하고요. 하루 하고. 네, 지금 한 세션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임상 기초 연구하고. 그럼 논문 쓰고 실험하고. 그럼 너 밑에 그 학생들도 있어? 그 연구원 있죠. 네, 제가 이제 연구원을 병원에도 있고 기초 하고 있는 쪽에도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생물학 전공인 사람들도 너가 밑에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쪽 다양한 전공을 해요. 요즘에 뇌과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이제 심리학과 졸업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이과가 아니라 문과에서 공부하신 분도 되게 많고요. 또 요즘에는 수학이랑 물리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뇌과학으로 많이 넘어가셔가지고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니까 뇌과학을 보면은 이렇게 생물학자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뉴럴 네트워크나 약간 이런 게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고 물리학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논문들을 볼 때 어떤 약간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 없으면 논문을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친구도 그 수학 천재라는 애랑 그 지금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 이경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보람에 둘이 같이 무슨 논문을 쓰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넌 수학인데 뭘 하냐 했더니 그 안과 뇌 이렇게 안구가 돌아가는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막. 그래서 요즘엔 또 그런 시대가 되고 저는 이제 뇌를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약간 요즘에 그쪽이 좀 핫하지 않아? 그 뇌 쪽이 약간. 그쵸. 핫한데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뇌과학이 그러니까 아직은 쏟아붓기만 하는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뇌과학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미지의 영역이고 우리의 미래 산업이고 이렇지만 실제로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수익이 나려면 뭐가 돼야 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그 테슬라의 뉴럴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브레인 AI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칩을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움직이고 이런 약간 그 정도가 되면 돈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거꾸로 뇌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뇌를 이해하는 데 급급한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 영화라면 어벤져스의 자비스 같은. 그렇죠. 그런 거를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정말 경제적인 자본주의적인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밑빠진 독처럼 엄청 쏟아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러게. 그러면 이렇게 투자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힘든가? 아니면은 그렇긴
그쵸. 이제 왜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리저리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뭐 연구재단이나 뭐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단기간 이게 많아요. 아웃풋을 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이니까 사실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물론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지만, 네 아직은 사실 뭘 믿고 너에게 뭐 예를 들면 뭐 10년 뭐 약간 이렇게. 그런 거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미국 같은데 가서 거기서 차라리 연구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겠네. 미국은 약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돈도 되게 많고 그럴 그렇죠. 거잖아. 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당장 뭐 그래서 뭐 무슨 약을 개발해 뭐 이렇게 뭐 얼마를 벌 수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되게 많이 있기는 해요. 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는 예를 들면 갓 발령받은 젊은 과학자들한테 뭐 2년 안에 뭐 결과를 내라 이렇게 막 닥달하는 그런 시대는 약간 지난 것 같아요. 지났고. 예. 조금 그래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좋아지곤 있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고생하셨던 선생님이 약간 중견 이렇게 되셨으니까 우리 후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목소리 내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경과를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신경과를 전공을 했는데. 아 맞아. 그것도 물어보고 말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 정환이는 되게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꼭 편견이라기보다는 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성적이 좋아도 내과를 차라리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이너한 과들 뭐 피부과, 재활학과 뭐 이런 데를 그쵸. 갈 줄 알았는데 정환이가 갑자기 나는 그냥 공부할 때 그냥 들으니까 신경과를 갔다 그래가지고 사실 신경과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 뭐 내과처럼 완전 아카데미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이너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되게 그 너랑 누구의 준엽인가? 그러니까 둘이 약간 둘 다 성적도 좋고 성실해서 이렇게 좀 아예 그냥 내과를 가든지 아니면 뭐 아예 마이너한 과를 갈 수도 있는 애들이었는데 왜 그 둘은 신경과를 갔지? 약간 나도 퀘스천 마크. 근데 물어볼 기회도 없고 뭐 그게 사실은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도 이제 의대를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약간 좀 성격이 호불호가 분명하지는 않은 성격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막 완전히 좋지도 않지만 또 완전히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보통 호불호가 분명한 게 뭐 특이한 거지. 본과 1년 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형도 뭐 아셨겠지만 진짜 막 이렇게 그 콩나물 이론이라 해가지고 의대에 뭐 콩나물에 물을 쏟아 부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잘한다. 그러니까 의대도 일단은 막 우겨 넣어가지고 머리에 시험 볼 때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거 난 연대한테 들은 건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의대 공부는 물을 졸라 붓다 보니까 4학년 되면 물이 일시적으로 찬다. 맞아. 곧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빠지는 만큼보다 더 부으니까 4년 동안 결국 독이 4학년 때 졸업할 때 차고 졸업하고 맞아. 그때부터 또 이제 비기 시작하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뭐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다가 실습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게 생기더라고요. 수술과 같은데 이제 가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안 맞더라고요. 좀 싫었어. 네. 맞아, 그럴 수 있어. 처음 이제 실습 나가게 돼 외과인데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사람 몸을 보고 수술하는 거 보겠구나. 아내를 보겠구나. 네. 들어갔는데 한 5분 만에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졸려? 네. 그래가지고 졸리기 쉽지 않은데 막 춥고 막 오히려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북할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태욱이한테 하니까 태욱이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인턴 때도 외과를 갔는데 아침도 너무 좀 민망한 기억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트랙션을 하고 시야를 확보해줘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그 장진영 선생님이라고 이제 간담체에 진짜 엄청 수술 잘하는 분 이름이 있어요. 낯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휘플 서저리라고 진짜 어려운 막 엄청 시험 어려운 시술이 있는데 그 선생님 4시간 만에 끝낸다 막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야 진짜 막 대박이다 봐야겠다 했는데 또 5분 만에 막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다가 재미가 없구나 그냥. 보다가 교수님한테 박치기를 팍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또 보다가 또 막 졸다가 또 박치기를 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수술은 정말 안 맞아 느꼈고 내과 쪽인가? 내과 쪽인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신경외과 실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과니까 신경외과도 외과잖아.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마취과였어요. 마취과에서 보는데 마취과에서 신경외과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근데 좀 약간 이상해요. 약간 뭐 수술실이 그냥 막 뭐가 장비가 엄청 많고 뭐지 했는데 그게 이제
이제 파킨슨 환자를 수술하는 파킨슨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킨슨 환자 어떻게 수술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하면 길어진데 파킨슨 아니, 병 길게 얘기해도 돼. 이상. 뭐 파킨슨 병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파킨슨 병 환자들이 처음 기술된 게 1817년이에요. 그 전에 몰랐구나. 그 전에는 그냥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이다 쟤는 그냥 막 병이 아니라 뭐 떨고 귀신 막. 돌렸나 보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제 1817년에 이제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처음 기술한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발음도 또렷해지고 막 떨리는 것도 이렇게 막 좋아지고 대박. 그 옆에서 신경과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검진도 하고. 근데 그 환자가 그때 막 수술 중간에 막 우는 거예요.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왜냐면 자기가 좋아진 걸 느끼니까. 몇 년 만에 이게 없어지는 경험을 이게 이제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너무 이제 그렇지. 그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